안녕하세요. 집딩구리입니다. 미국 주식 프로젝트 9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걷어들이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모두 부과를 합니다. 일을 해서 생기는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생기는 사업소득,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 타인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생기는 소득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세금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 중에서 배당을 받을 때 생기는 세금과 아이에게 증여하면서 생기는 세금, 그리고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이 들어올 때 아예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와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해외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국제세법에 따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의 배당 소득세가 15%이고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세가 20%라면 A라는 나라에 15%를 내고 우리나라에 나머지 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가 15%이고 우리나라 주식 배당 소득세는 1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없어요. 게다가 미리 떼고 들어오니까 배당 소득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국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2천만 원이에요. 내가 배당으로 2,500만 원이 생겼다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이 생기려면 최소 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주식 계좌에 5억이 넘으면 그때 고민하기로 해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아갈 것이지만 어떠한 이유로 주식을 팔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의 결함에 의해 더 이상 그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식을 팔았을 때 내가 처음에 산 금액과 판 금액에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1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하면서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해요.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긴 수익과 손실을 합했을 때 나온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20%, 주민세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게 되면 수익일 테고 처음에 산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팔게 되면 손해일 거예요. 이것을 모두 합해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손해만 봤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내가 내야 하는 납부세액의
20%를 더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얼마가 나오든지 그와는 별개로 양도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이 나고 B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을 본 경우 양도차익이 700만 원이 생기는데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450만 원의 22%, 99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수익이 난 부분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수익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500만 원의 손실이 난 주식과 300만 원의 손실이 난 주식을 팔고 다시 산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1,000만 원이지만 손실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수익이 된 거예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외 주식 양도세 대행 신고란이 있어요. 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키움증권에서 신고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손해가 났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해요. 그럴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내게 되는 세금이에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증조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라는 것이 큰 목돈뿐만 아니라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준 금액도 모으면 증여로 간주된다고 해요.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받은 금액을 용돈이나 생활비로 쓴다면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거나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녀 앞으로 주식을 사주게 된다면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성인일 경우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문의를 남기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용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지만 용돈의 명목으로 받아서 예금이나 주식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 목적으로 아이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했을 때 그 입금한 날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입금은 했는데 아이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아이가 인출해서 사용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아이에게 돈을 송금할 때마다
건건히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0년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고 무신고 가산세로 20%의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증여신고를 하면 내가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이의 수익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신고하게 되면 내가 넣은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으로 발생한 부분까지 증여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증여세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증여신고는 그때그때 해두시기 바랍니다. 7살인 첫째가 20살이 되는 해에 1억이라는 금액을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었는데요. 매년 360만 원씩 13.5년을 모으면 1억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1억은 수익률을 더해서 만들어진 금액이고 제가 넣은 원금은 얼마일까요? 매달 30만 원씩 주식을 사서 1년에 360만 원씩 13년을 넣는다면 제가 넣은 원금은 4,680만 원입니다. 제가 건건히 신고를 했다면 4,680만 원 외의 금액은 배당과 재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배당은 아이의 주식이 수익을 낸 것이고 제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고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2천만 원이 안 넘게 넣어주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주식이 급상승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그때 가서는 수익률까지 증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번거롭지만 신고는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세금은 나라에 내는 것이라면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값으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몫이에요. 먼저 매매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인데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0.25%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대면 계좌를 만들었고 해외 주식 수수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0.1%의 수수료만 내게 됩니다. 100만 원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2,500원을 내야 했지만 수수료 혜택을 받아서 1,000원만 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EC 수수료입니다. 한국 주식은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25%의 증권거래세를 떼어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00221%씩 떼어갑니다. 100만 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하면 22.1원이 붙는 정도라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수수료예요. 다만 최소 부과금액이 0.01달러로 1센트가 부과되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거래하실 때는 일괄적으로 약 12원 정도 부과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미션은 꼭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의 미션은 3일차의 목표로 설정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는 해까지 남은 기간과 그 기간 안에 넣는 원금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분은 1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넣은 원금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다음 수업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찾아볼 사이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